모두 사기였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배웠던 프랑스 여대생이 한국에 도착 3초 만에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는데요. 중국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거대한 음모 지금서부터 밝혀집니다. 저는 엘로이즈라고 해요. 현재 대학생이에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직장 덕분에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며 자랐어요. 중국에서 자란 덕에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문화와 사상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따라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지요. 대학에서는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역사를 배우면서 교수님들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 문명을 받아들였으며 중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한국인들은 중국을 존경하며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 처음에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교과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주위의 친구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한국은 선진국이며 독립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중국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지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렇게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내가 배운 것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 보려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단 5분 만에 제 모든 신념이 흔들리게 될 줄은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둘러보았어요. 중국에서 배운 대로라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당연히 중국어가 여기저기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공항 안내 표지판을 보니 대부분 한국어, 영어, 그리고 일부 일본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중국어 표지판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아, 그래도 공항 직원들은 중국어를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 짐 보관소의 위치를 물어보았어요. 당연히 중국어로요. 실례합니다. 짐 보관소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면서 왜 직원이 중국어를 못 알아듣지? 직원은 머뭇거리더니 저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면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제 눈앞의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뭐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공항 직원 한 명이 중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내가 배운 게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 그래서 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중국어가 사용되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공항 내 매장으로 갔어요. 식당이나 카페, 면세점 같은 곳에서 중국어로 주문하면 다들 알아듣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중국어로 말하자 점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어로 다시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중국어는 잘 몰라서요. 영어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 돼? 저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봤어요. 공항에서 여행객들을 위한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로만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중국어 방송이 없었어요. 이제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둘러봐야 해. 그렇게 저는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공항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의 간판과 거리에서 중국어가 많이 보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거의 모든 간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었어요. 설마 정말 내가 배운 게 틀렸던 걸까? 이제 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에 온 지 5분 만에 내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아직 몰랐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공항에서 경험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배운 한국과 실제로 마주한 한국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공항 직원이 중국어를 못 알아들은 것도 이상했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서울거리에서 중국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간판, 광고, 도로 표지판 모든 것이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설마 정말 내가 배운 게 틀렸던 걸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좀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존경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거리에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한국에서 중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 저는 일부러 중국어로 말해봤어요. 네. 체크인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호텔 직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공손하게 영어로 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중국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권을 보여주시겠어요? 이상한의 호텔 직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중국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직원들 중에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자 직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중국어를 조금 아는 직원이 있긴 한데 자주 사용할 일이 없어서 잘 못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한국에서는 중국어를 쓸 일이 거의 없는 걸까?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중국어보다 영어를 훨씬 많이 쓰는 분위기였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라고 배웠어요.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은 20만 원밖에 안 된대. 한국은 중국의 경제 지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야. 그런데 저는 서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세련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와 빌딩이 너무나도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모습일까? 혹시 한국의 부유한 지역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일부러 좀 더 다양한 곳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이게 정말 후진국이라고? 지하철은 깨끗했고 시스템도 엄청 편리했어요. 티켓을 구입하는 기계도 직관적이었고 곳곳에 영어와 한국어 안내가 잘 되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가난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가? 강남역에 도착해서 거리를 걸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거리에는 명품 브랜드 매장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전혀 가난해 보이지 않았어요. 길거리를 걷다가 한 대형 서점에 들어갔어요. 책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경제 관련 코너를 지나게 되었는데 한국 경제에 대한 책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몇 권을 펼쳐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중국에서 배운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한국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GDP 국내 총생산도 높은 수준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배운 한국의 모습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독립적이고 강한 나라였어요. 이제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배운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거지?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직접 확인해야 해. 더 많은 것을 봐야 해. 그렇게 저는 한국의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는 탐험가가 되기로 했어요. 과연 앞으로 저는 어떤 사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저는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그 호기심이 점점 의문과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배운 것들이 다 맞는 걸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면 한국인들은 중국을 당연히 존경하고 중국 문화에 익숙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제가 본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후진국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강남의 번화한 거리와 깨끗한 지하철, 세련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한국이 상당히 부유한 나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알아봐야 해. 그래, 한국의 역사에 대해 직접 조사해보자. 저는 곧장 서점으로 향했어요.
서점에 들어서자 저는 한국 역사 관련 책이 있는 코너로 갔어요. 그리고 책장을 훑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배운 것과 너무나도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배운 중국의 역사책에서는 한국이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존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출판된 역사책을 보니 한국은 오래전부터 독립적인 왕국을 유지하며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하더군요. 특히 고려와 조선 시대를 다룬 책을 읽다 보니 중국과의 관계는 4대 명목상의 중국 섬김이었을 뿐 실제로는 독립적인 정치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 내가 배운 건 대체 뭐였던 거지? 저는 앉아서 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내려갔어요. 한국은 스스로 독립국임을 강조해왔다.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와 언어를 만들어왔다. 조선이 중국에 조공을 바친 것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전략이었다. 저는 점점 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중국에서 배운 내용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걸까?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해왔으며 중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제가 읽은 책에서는 한글이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서민들을 위해 창제한 문자였어요. 한자는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워 글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었지만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한글은 현대에서도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체계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한글이 이렇게 뛰어난 문자였다고? 사실 저는 한글을 배우기 전까지 한글이 단순한 중국 한자에 변형된 문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한글은 한자와 전혀 다른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자였어요.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왜 한국인들이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을 자랑스러워하는지를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어요. 그럼 한국어는 중국어와 얼마나 다른 걸까? 중국에서는 한국어가 중국어에서 파생된 언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가 중국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들어보니 한국어는 중국어와 전혀 달랐어요. 중국어는 성조, 발음 높낮이가 있어서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뜻이 달라져요. 반면 한국어는 성조가 없고 문장 구조도 완전히 달랐어요. 어순도 다르고 문법도 달랐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심지어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완전히 독립적인 언어였어요. 그럼 내가 배운 건 대체 뭐였던 거야? 이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책을 덮고 서점에서 나왔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처음 한국에 오면서 중국에서 배운 한국의 모습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본 한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독창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 저는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중국을 존경하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서점에서 나와 저는 한동안 길거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중국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다르잖아.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독립적인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도 전혀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중국을 특별히 존경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직접 한국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졌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중국을 존경하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거리로 나섰어요. 사실 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했어요.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만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할 생각으로 젊은 한국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두 분께 정중하게 말을 걸었어요.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다행히도 두 분 다 영어를 꽤 잘하셨고 제 이야기를 친절하게 들어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프랑스인이지만 중국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중국을 존경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보니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한국인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두 분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중국을 존경한다고요? 글쎄요. 잠시 고민하시더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많은 관계를 맺어온 나라예요. 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이 중국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라서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그럼 한국인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왜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동경한다고 배웠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은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이 한국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는 주장 같은 것들이 있었지요. 중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종종 논란이 되었어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이 문제가 되곤 했어요. 정치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배운 건 완전히 틀린 거잖아? 한국에서는 중국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말 그런 걸까? 더 많은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결심하고 저는 서울 거리를 걷다가 중년 남성 한 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영어 가능하신가요? 다행히 그분도 영어를 잘하셨고 저의 질문을 듣고 흥미롭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중국을 존경하느냐고요? 글쎄요, 존경할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물론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교류를 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독립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필요로 한다고 배우는데요. 그분은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반대죠. 요즘은 중국보다 한국 경제가 더 앞선 부분도 많아요. 기술, 문화, K-POP, IT 산업 한국은 중국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내가 배운 중국의 교육은 다 왜곡된 거였던 걸까?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이 중국을 존경하며 중국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완전히 반대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중국을 특별히 우러러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의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나에게 가르친 한국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이제 저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어요. 이 여행을 통해 저는 진실을 찾고 싶어졌어요. 왜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존경한다고 가르친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아무 의심 없이 믿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앞으로 제가 마주할 진실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경험들을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한국의 문화적 차이는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저는 한국이 중국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아 거의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중국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도시가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쓰레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많지 않았음에도 바닥에는 휴지 한 장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저는 신기한 마음에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청소부분들이 계속 청소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다들 자기 쓰레기는 직접 챙겨서 처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조용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는 모습, 지하철에서 남을 배려하는 모습, 길거리에서 무리하게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신기한 문화적 경험이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정말 깨끗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를 너무나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특히 지하철 안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하게 행동했어요. 중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도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크게 대화하는 일이 흔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통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화할 때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노약자석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앉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의 한국인들이 다들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젊은 한국 여성이 그 중국인 관광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는 공공장소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런데 그 관광객은 오히려 화를 내며 중국어로 뭐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 내 통화를 방해하는 거야? 내가 내 돈 내고 탄 지하철에서 왜 이래야 해? 그 순간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 큰 소리로 항의하자 다른 한국인 승객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한 중년 한국 남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것이 기본 예절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존중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과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독립적인 나라였어요. 지하철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전통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한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를 보고 있었는데 식당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중국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소개하며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직원분은 친절하게 몇 가지 메뉴를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비빔밥을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자 저는 한국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 중 하나를 직원분께 여쭤봤어요. 혹시 김치는 원래 중국에서 온 음식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원분이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치는 한국 전통 음식이에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절임 음식이 있지만 김치는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발전한 고유한 음식이에요. 저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김치가 원래 중국에서 온 음식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제가 배운 것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교육을 받아온 걸까? 한국에서의 생활이 며칠 지나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전혀 다른 나라였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따르는 나라라고 배웠지만 한국은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온 독립적인 국가였어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공장소에서 조용한 것을 예의로 여기며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가르치는 걸까? 이제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곧 저는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저는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문화 차이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대체 왜 중국에서는 한국을 그렇게 가르친 걸까? 이제 저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장소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경복궁은 한국을 대표하는 궁궐 중 하나로 조선 왕조 시대의 중심이었던 곳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궁 안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궐이 있는 나라가 정말 중국의 속국이었을까? 중국에서 배운 것처럼 한국이 오랫동안 중국의 일부였다면 한국의 건축 양식도 대부분 중국과 비슷해야 할 텐데. 하지만 경복궁의 건축 양식은 중국의 자금성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한국인 가이드가 진행하는 투어에 참여해서 경복궁의 역사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가이드분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조선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명목상 사대를 했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인 국가였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철저히 독립국으로 운영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배운 것과 다르네요? 제가 그렇게 묻자 가이드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중국에서는 한국이 속국이었다고 가르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독립적인 국가였고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자주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럼 내가 배운 건 사실이 아니었단 말인가? 경복궁을 둘러본 후 저는 광화문광장을 걸어보았어요. 이곳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독립과 저항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들었어요. 광장 한쪽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왕이라고 했지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동상을 바라봤어요. 한글이 이렇게 중요한 문자라면 왜 중국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중국에서는 한글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았어요. 한국이 예전부터 한자를 사용해왔고 중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배웠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글은 중국과 무관하게 창제된 한국만의 문자야.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걸까? 저는 한국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독립을 유지해왔는지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던 곳이었어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시절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지요.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독립을 위해 싸워왔구나. 중국에서는 한국이 늘 외세의 지배를 받아온 약한 나라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하려고 했고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했으며 결국에는 독립을 쟁취해냈어요. 전시관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도 안 돼. 이제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독립적인 나라였고 스스로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독립성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르친 걸까요?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 이제 저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배운 것을 무조건 믿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보고 듣고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곧 저는 한국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배운 한국의 모습과 실제 한국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대체 왜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가르친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곳을 방문하며 직접 답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우연한 기회로 저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저는 교수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한국에서 느낀 혼란스러운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중국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보니 제가 배운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교수님은 잠시 제 말을 듣고 계시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교육받은 내용과 실제 역사는 많이 다르니까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그럼 중국에서 배운 내용은 잘못된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은 오랫동안 중화사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주변 국가들을 모두 중국의 일부로 인식하려 했지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을 중국의 속국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어요. 저는 순간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럼 중국은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한 건가요?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한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독립적인 나라였고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중국은 주변 국가들이 자신보다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왜곡된 역사를 배우며 자란 걸까?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한강 근처의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어요. 제가 중국에서 배운 것처럼 약하고 종속된 나라가 아니라 자립적인 역사를 가진 강한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왜 한국을 이렇게 왜곡해서 가르친 걸까요? 그때 저는 문득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단순한 역사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발전했고 문화적으로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K-POP과 K-드라마, 한국 음식과 한국 기술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혹시 중국은 한국이 성장하는 모습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친구들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생각보다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 다른 친구도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중국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라고 배웠는데 여기 와보니 그게 아니더라. 저는 순간 놀랐어요. 너희도 그렇게 배웠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가난하고 중국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생활해보니 한국은 전혀 후진국이 아니었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는 나라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 이제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가난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독립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중국은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중국이 한국을 얕잡아 보려 했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배운 것만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기로 했어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저는 더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고 더 많은 역사를 배우며 더 많은 문화를 체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깨달았거든요. 진실은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중국식 역사관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독립적인 나라였고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야. 하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경험을 더 하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곳은 한국이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을 막고 독립을 지켜온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라고 했어요.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네.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예전부터 독립적인 왕국이었어요. 중국과 외교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속국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싸우며 독립을 쟁취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시관 한쪽에는 대한독립선언서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은 오랜 시간 독립을 위해 싸워온 나라구나. 이제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배운 내용을 믿을 수 없었어요. 독립기념관을 나와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인 두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겪은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솔직한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인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자 두 분은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들은 중국을 특별히 존경하지 않아요. 그럼 중국을 싫어하는 건가요? 그러자 한 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한국인들은 중국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중국이 한국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불편함을 느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는 이유는 한국을 자기들보다 낮은 위치에 두고 싶어서일지도 몰라.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한 나라였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였어요. 한국인들은 중국을 특별히 동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중국에서 배운 한국의 모습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배운 한국의 모습은 조작된 이야기였어. 그리고 저는 결정했어요. 이제 나는 스스로 보고 듣고 판단할 거야. 중국에서 배운 것이 전부 진실일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이제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무조건 중국에서 배운 것을 믿지 않을 거예요. 대신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진실은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